안녕하세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은 현대문학 작품인데요.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클레어 키건을 일약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명작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내 인생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곳이 사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오던 조직이나 공동체가 실은 거대한 음모나 비리를 감추고 있었다면 용감하게 손을 들어서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갑자기 생길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겠죠. 게다가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에요.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이고 1980년대였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마을이었고 거기서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 신부님들과 또 수녀님들이었어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다들 믿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 공동체를 지켜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수녀들의 공동체에서 끔찍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주인공 펄롱은 아내 아일린과 함께 세 딸을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이 마을에서 가장 착실하고 믿음직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형편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직은 부자는 아니지만 저렇게 계속하면 저 사람은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펄롱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석탄을 운반해서 이 수녀님들의 공동체 속으로 수녀님들의 세탁하는 공간으로 가지고 가다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어린 소녀들을 감금하다시피 하고 그들에게 온갖 힘든 일을 다 시키고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주고 세탁이나 바느질이나 이런 것을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소녀들을 아무런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고 심지어 신발도 한 번도 안 신겨주는 거예요. 늘 맨발로 다녀야죠.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과 아동학대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어렵게 아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소녀 세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린 소녀를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수녀들과 그리고 그 수녀들의 아동학대를 눈 감아주고 있는 신부님들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존재가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적이 많은데 그걸 이 소설은 폭로하고 있어요. 펄롱이 그것을 발견하고 어쩔 줄을 모르죠. 저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저 아이를 도와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펄롱으로부터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 딸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 딸들을 이 동네에서 키워서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화와 개성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화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죠. 신부님들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사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라가 자기 딸과 비슷한 나이인데 이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펄롱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펄롱도 사실은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이 펄롱의 어머니가 그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던 그 집의 주인이 펄롱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밖으로 그러니까 수녀님들의 공동체나 이런 곳으로 가지 않게 도와줬던 거예요.
또 펄롱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펄롱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자기도 세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펄롱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신앙 공동체에 지금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폭력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세이기도 했던 거예요. 가여운 소녀를 구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더 기독교인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펄롱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양심 있는 어른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시즈 윌슨 부인이 펄롱을 도와줬던 생각을 해요. 당시 수녀원이나 이런 곳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빈원의 역할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녀원으로 일단 데리고 와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던 그런 종교단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펄롱이 수녀원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소녀 세라를 구하는 것은 사실 먼 옛날에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펄롱이 어렸을 때, 펄롱의 내면 아이는 나도 어쩌면 버려졌을지도 몰라. 우리 엄마가 가정부로서 취직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미시즈 윌슨 부인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수녀원으로 내쳐졌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라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부끄러움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르쳐주는 소설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펄롱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린 소녀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수녀들이 더 힘이 있으니까, 신부님들이 더 힘이 있으니까 그들의 눈치만 보느라,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녀님들의 편을 들었다면, 신부님들의 편을 들었다면 세라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펄롱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도 바라서는 안 되고, 나쁜 현실과 싸우기 위해서는 모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르는 사람일지라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세라를 일단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펄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해요. 세라를 업고 나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어떤 추운 겨울날 아침, 펄롱은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나갔다가 창고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 세라를 발견하고, 이 모두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수녀원에서 세라라는 한 소녀가 고통받고 있고 학대당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가려운 소녀 세라를 구해내게 돼요. 마치 아버지처럼 그냥 훌쩍 세라를 업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세라가 지금까지 어른들의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엄청 울어요. 막 울어요. 근데 점점 눈빛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펄롱 아저씨가 날 구해준 거구나. 한 번도 어른들은 나를 위해서 웃어주거나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주고 업어주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구나. 이걸 알고 세라가 드디어 처음으로 미소 짓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펄롱이 도달한 자리는 한 아이를 미소 짓게 하는 어른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위대한 영웅보다도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 영웅이 되는 것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작가는 아일랜드에 그 모자 보호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모자 보호소가 마른 보호소인데 엄마와 아이들을 보호해준다는 그 미명하에 사실은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모자 보호소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사실은 엄청난 아동학대와 여성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자료에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의 이야기를 추출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현실에서 영감을 받아서 논픽션적인 영감을 받아서 픽션으로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착취와 학대를 낱낱이 다 밝힐 수는 없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대요. 너무 엄청나죠.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겪었던 온갖 착취와 학대를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고 자료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 조금의 자료를 가지고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문학의 미션인 거죠. 그래서 한 평범해 보이는 남자 펄롱이 이토록 여리고 작은 소녀를 구해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학대와 참사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해낼 수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내자고 응원해주는 소설이 바로 이토록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은 이토록 사소한 것들인데 사실은 다 읽고 나면 이거 사소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토록 사소한 것들로 폄하되던 어떤 가치를, 그런 존재들을 마침내 구해내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순간 우리 모두는 결코 사소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일랜드의 이 세라를 구하는 이 펄롱처럼 수많은 우리 사회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작은 힘을 어떻게든 발휘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문학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게 잡으면 10,000명이고 30,000명 정도가 더 정확한 수치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착취당하고 학대당했던 사람이요. 그들의 학대와 착취의 기록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지만 문학의 힘을 통해서 이 소설은 바로 그 사라진 역사를 복원해서 그때 그렇게 사라지고 괴로워하며 울부짖던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펄롱은 빈주먹으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하지도 못한 거죠. 빈주먹만도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펄롱의 엄마는 16살 때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던 중 임신을 했고 그런 사람을 만약에 윌슨 부인이 쫓아냈고 그러면 모자 보호소로 갔겠죠. 소녀원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 아이도 잃고 자기도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이 펄롱은 이렇게 많은 대가족의 아빠가 되잖아요. 펄롱이 만약에 살아남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대가족의 행복한 아빠가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소설 속의 주인공 펄롱은 고통받고 있는 소녀 세라를 구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커다란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감한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죠. 몸이 한없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 자신의 가장 멋진 부분이 세상 속으로 뿜어져 나온 듯한 느낌을 가져요. 이게 바로 희망이죠. 뿌듯함이죠.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환대입니다. 이 고통받는 소녀를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품 안으로 환대해 주는 것. 누군가를 이 세상 속으로 진정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좋은 어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슨 조건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환대죠. 희망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희망의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인 환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어떤 생각해볼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나 혼자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조금 나아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용기를 내더라고요.
누군가 한번 용기를 내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용기에 대한 이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라도 시작하자. 나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면 나 한 사람의 실천으로 조금씩 바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실천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즐겁게 상상해보고 실제로 하나씩 실천해보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후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기인 것 같아요. 곁에 있어주기.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냥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이자 사랑이자 새로운 출발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